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계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에 국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처음에 시작하시는 입문자 분들을 위한 강의 소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단기에 오시기 전에 아마 인터넷이라든지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합격자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그쵸 여러분들 학원, 너무나도 많은 방법론, 너무나도 많은 교재, 조언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틀림없이 인터넷 검색을 하셨을 텐데 인터넷 검색하라 한번 해보면은 온갖 얘기가 다 있습니다. 뭐 일찍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뭐는 보지 말아라, 뭐는 꼭 해야 된다.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합격한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특수한사례거든요. 특수한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데 그런 어떤 정보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이 맞고 범람하는 이러한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르게 나의 합격을 당겨주는 나의 미래를 앞당겨주는 올바른 방법인지 헷갈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처음에 딱 공무원 국어를 딱 시작을 할 때 혹은 공무원 시험을 시작을 할 때 여태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상한 책을 딱 발견해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기본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딱 와가지고 기본서를 받아듣는데 7급은 7과목 그다음 9급은 5과목 그 책을 딱 받아든 순간 일단 기가 그쵸 완전히 질리게 됩니다. 각 과목당 1000페이지가 부쩍 넘는 두꺼운 기본서가 있어요. 그거를 한꺼번에 받아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나의 길을 막 꺾어요. 내가 이 두꺼운 기본서를 보면 합격할 수 있을까? 또 인터넷을 막 뒤집니다. 그럼 또 인터넷에 뭐가 나오냐? 기본서를 보지 마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부터 봐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의 시간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단기 합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특수한 경우예요. 어떤 특성한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선행학습을 많이 했다든지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는 기본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기본서가 기본서인 이유는요. 또 기본서 두꺼운 이유는 그쵸. 중등교육과정을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등교육과정은 수많은 교재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국어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학책도 있고요. 문학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서, 화법, 작문문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을 그쵸 여러분들 바탕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많은 중등교육과정의 책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는 게 기본서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책을 보고 특히 국어 기본서를 보고 1000페이지가 넘는 그 페이지를 보고 질려요. 왜 이렇게 양이 많지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수많은 자습서들 수많은 책들을 다 모아보세요. 저희 기본서보다 훨씬 양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수능 책들 한번 보시면 수능 책들은 각각의 파트별로 이론서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놨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희 기본서는 정말 압축 중에 압축 교재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고등교육과정만 반영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시험마다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가 다르고요. 유형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저희 공무원 시험은 각 과목별로 시험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가가지고 5과목, 7과목을 우르르 짧은 시간에 풀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시험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특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등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저희는 반드시 기출 중심으로 유형화시키고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등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되 저희 시험에 맞게 기출형을 충분히 분석해서 최적화되게 이론을 압축해 놓고 유형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게 기본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서의 양 때문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놀라겠지만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압축돼 있고 수년간의 합격자들이 증언하듯이 선제국 기본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국어의 기본이 매우 약할 때는 기본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합격을 앞당기는 정석의 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합격 수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 저희 공무원 시험 특유의 어떤 유형과 특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형을 알아야지 대비가 되는데, 지금은 입문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공무원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국어가 어떤 시험인지를 보여드리는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수능형과 대비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문법 문제를 한번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인데, 수능도 문법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능은 언어 능력 시험이에요. 언어 능력 시험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단순한 암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먼저 줍니다. 자료를 주고 그 시간에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추론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언어 능력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는 시험 이름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 시험이 여러분들 공무원 언어 능력 시험입니까? 언어 뭐 논리 시험입니까? 언어 추론 시험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저희 시험의 이름이 뭐죠? 명칭이? 국어 시험이에요. 그럼 국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 플러스 너의 국어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겠다. 그런 어떤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료 해석형 문제도 당연히 나옵니다만 저희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이게 작년도 문제를 하나 그냥 가지고 왔는데 똑같이 문법 문제인데 자료를 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한 지식을 이미 이해, 암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그냥 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자료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지문 분석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로 고득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선생님 저런 문제가 몇 문제나 나오나요? 자, 올해 2016년도 국가직 9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가 나오냐? 문법과 규범과 어휘 한자가 소위 말하는 이게 지식형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지식형 문제가 올해는 9문제. 독해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문제가 그쵸 11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비율이 거의 정확히 반반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지만 지금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거의 반반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지식형과 수능형이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시험에 따라서 얘가 좀 더 높은 시험도 있고 얘가 조금 높은 시험도 있는데, 요즘은 새는 정말 좌우의 날개를 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가 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초보자, 입문자 여러분들, 저희는 어떤 파트부터 먼저 공부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이쪽에 지문 분석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도 당연히 해야 돼, 이걸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꼭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등교육과정, 특히나 고등학교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쪽 중심의 연습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가 약하신 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은 그런 경우를 따져봤을 때 이쪽은 개인적으로 취약하신 분들도 있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력을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플러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입문하셔서 집중적으로 단기 안에 정말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빨리 끝내서 점수를 확 올려야 될 파트는 바로 어디가 되겠죠? 당연히 지식형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지식형이고요. 공부에 있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순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학습하세요.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야. 초보자는 무조건 여러분들 지식형을 우선 학습하셔가지고 여기를 먼저 잡아 놓으셔야지 결과적으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얘는 단기간에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얘는 사실은 약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가더라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 수능형 문제가 강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하든 아니면 내가 강하든 같이 가든 아니면은 공부를 좀 약하게 하든 간에 대비가 가능한데, 앞엔 지식형은 학원의 힘이 아니고선 도저히 여러분께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하여 이거를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언어 능력형 문제를 소홀히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개개별의 경우가 언어 능력이 강하신 분도 있고 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처음에 단기간에 점수를 가장 급격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놀랍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지식형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해서 학습에 대한 부담과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선제국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 학원에 특히 국어학습은 전략적으로 그렇죠? 선지식형 학습 그리고 수능형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후회하든지 이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쪽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식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암기를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절대로 단순 암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처음에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문법이든 독해이든 문학이든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론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암기를 소홀히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20문제 중에서 어차피 반 정도는 암기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 후 암기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여타 다른 국어시험과의 또 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반드시 암기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저희 국어시험의 특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제국어는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철저하게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최신 유형을 반영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론을 이해시키고 문제풀이를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일상의 스터디화예요. 수험생은 여러분들 포기할 거는 포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거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을 수험에 맞게, 수험이라고 하는 최종 합격이라는 목표에 맞게 모든 것을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 24시간을 온전히 자기한테 쓰는 정말 몇 안 되는 경험 중에 하나가 수험이에요.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아우 너무 힘들지, 이렇게 힘드니까 정말 힘들게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힘든 거 안다. 근데 역발상을 한번 해봐라. 우리 인생에서 24시간을 온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공직자 되시면요, 그쵸 여러분들, 자기만을 위해서 쓸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24시간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힘들다고만 인식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언제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겠는가, 그걸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고 쏟아부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일상 하루 24시간 스터디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선제국어가 도와드립니다. 그럼 일상의 스터디화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암기용 앱이에요. 특히나 이번에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선제국어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되도록이면 정말 그 많은 영역을 앱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에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 거기 있는 게임 대신에 이제는 암기용 앱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있든 간에 버스를 기다리든 지하철 안에 있든 간에 일상 자체를 정말 공부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제국어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좋은 교재. 선제국어는 지금까지 수많은 합격생들이 말씀을 하고 또 입증을 하셨듯이 교재의 퀄리티에 정말로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인데, 강의는 이제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해요.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께서 보다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못하는 건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상이에요. 일상까지 한번 침투를 해서 괴롭히고 싶어요. 여러분들 암기용 앱 들고 다니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학습 자료가 내 옆에 있다는 생각으로 일상을 스터디하세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암기용 앱이니 교재와 강의와 암기용 앱의 3위일체가 바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설레기도 하고 정말 많은 걱정도 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또 하나는 몰입이에요. 그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오신다면은 나머지는 합격까지 선제국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자료, 그 다음에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계에서 선제국어 강의 시간에 또 선제국어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